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공중보건학하고 위생관계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자, 유인물을 보시면 작년도 기출문제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서 아, 이런 것들이 문제 나왔구나 라고 좀 감을 잡으시라고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시면 개념 제일 많이 나온 문제 좀 보세요. 제일 많이 나온 때가 보건관리 쪽입니다. 근데 이쪽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양이 많아요. 분량이 많아. 그래서 9문제나 나왔구나 하시면 되고, 자, 이거를 떠나서 감염병 관리 보세요. 감염병 관리는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8문제나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쪽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이 엄청 어려워하는 보건행정이에요. 우리 보건행정 듣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학문이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6문제나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쪽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역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역학 부분이요. 역학 부분이 5문제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게 만성질환이거든요. 근데 만성질환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것도 같은데 항상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념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참조하시라고 거기 보시면 과거 기출 여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건 이건 단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골 문제. 그래서 보시면 개념 분류 중에서 라논드라는 사람, 이 사람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계속해서 단골 문제로 나오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역학 쪽으로 가시면 분석 역학, 그 다음에 순환 변화, 그 다음에 기술 역학, 이 부분은 거의 단골입니다. 환자 대조군 연구도 그렇고요. 근데 감염병으로 가시면 대부분 면역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 수동 면역, 이거 말고도 면역이 3개 더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이런 면역 부분이 대부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감염병이요. 1급, 2급, 3급. 근데 작년에 1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결핵, 얘도 진짜 단골입니다. 그래서 결핵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 테러 감염병 중에 탄저, 얘도 좀 단골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만성질환으로 가시면 만성질환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만성질환의 특성.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딱 보면 감으로 잡을 수 있게끔 아주 쉽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의 종류 중에 뇌졸중, 고혈압. 이것도 은근히 단골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니까 좀 신경 써 주시고. 보건행정에서는 대부분 법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 보건소, 대부분 지역보건법 얘기죠.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좀 단골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관리 쪽에서는 비타민의 성능, 기능, 이거 엄청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ADL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IADL. 요 항목을 묻는 질문도 요것도 좀 단골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건교육 중에서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텔레비전 방송, 요게 좀 시험 문제 좀 나왔었고, 이것도 역시 단골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통계 부분, 대표값, 산술평균, 요런 게 시험 문제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단골 문제만 측정해 봤더니 우리 공중보건학이 35문제인 건 아시죠? 35문제 중에서 20문제가 단골이에요. 결국 57%가 단골이구나. 다시 말해서 기출문제만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57%를 맞을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장에 가시면 자, 위생관계 법령입니다. 딱 보더라도 단골 문제가 엄청 많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식품위생법. 7문제 나옵니다. 7문제.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6문제 나옵니다. 근데 얘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감염병이 엄청 많이 유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6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중위생관리법, 먹는 물 관리법 모두 5개씩 나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은 일단 법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억울하게도 한 문제씩밖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또 보세요. 옆에 보세요. 과거 기출 여부에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자라는 주의가 요겁니다.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하수도법은 그렇다고 해서 강의를 안 하는 건 아니야. 강의를 하긴 하는데 우리 포기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주로 신경 쓰실 게 식품위생법 보세요. 거기 보시면 단골 문제 거의 답니다. 그렇죠? 공중위생법도 거의 단골 문제. 이 중에서 공중위생법의 위생사의 업무 이거 엄청 단골입니다. 매번 나옵니다. 매번.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보시면 불법으로 위생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이 자리에서 외우시면 돼요. 얘도 거의 단골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공중위생영업 얘도 단골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세 문제 또 아까 맨 위에 있던 청문을 실시하는 사람 요거까지 네 문제가 거의 단골 문제. 라고 보시면 돼. 일단 여기서 요것만 공부해드려도 네 문제는 다 맞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법입니다. 식품위생법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해썹 세 번째 줄에 있을 겁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 대상 식품이 희한하게 단골입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나오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맞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식품위생감시원을 두지 않는 곳 이것도 역시 단골 문제. 그래서 역시 식품위생법도 단골 문제가 굉장히 많구나. 단골이 아닌 게 2개. 그렇죠? 그러니까 7문제 중에서 5문제가 단골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1급 감염병, 2급 감염병. 아까 공중보건학에서도 1급 감염병 나왔었죠.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단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단골인 게 4문제라고 보시면 돼. 3문제구나. 3문제. 맞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먹는물 관리법 역시 얘는 다단골입니다. 그래서 먹는물 관리법은 제가 요것만 딱딱 찍어드릴 겁니다. 그럼 거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위생관계 법령이 모두 25문제인데 25문제 중에서 16문제가 단골이에요. 결국 64%가 단골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생관계 법령에서는 나오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60%가 넘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작년 문제를 기출하고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의 목표가 딱 세워졌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최악의 경우 60%만 맞아도 우리는 합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목표는 소박하게 60%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피할 거는 피하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릴 거는 버리고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외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반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맨 처음에 전체적인 숲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제 이런 단락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할 겁니다 라고 전체적인 숲을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귀만 열어놓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숲은 다 얘기하고 나면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책을 보고 줄을 칠 겁니다. 줄치기. 이럴 때는 열심히 책을 보고 줄을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요거에 관련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시면 우리 이론에 보시면, 자, 어디에 기출 문제가 있냐, 문제도 우리 책에 있는 건 아시죠?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자, 30쪽을 보세요. 자, 30쪽에 보시면 적중 예상 문제 해놓고 거기 1번 옆에 보시면 2021년 기출 유사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기출 문제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요렇게 기출 유사 문제만 찾아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파이널 테스트라고 해서 자, 파이널 테스트. 요게 우리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보세요. 유인물을 보시면 3쪽에 있을 겁니다. 3쪽에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완벽하게 최종 정리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거는 일명 괄호 넣기라고 해서 이 괄호 넣기 안에 단어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괄호 넣기의 괄호는 비어 있을 때 매력이 있어. 제발 괄호 안에 답을 쓰시면 안 돼. 답은 다른 종이다 쓰시는 거죠. 다른 종이 쓰시고 제일 좋은 거는 이 부분을 찍으세요.
핸드폰으로 찍으셔서 길거리 다니셔도 계속해서 이 가로 안에 단어를 생각하게끔. 예, 그게 아주 좋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맨날 말하는 상식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암기는 한꺼번에 외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외우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식화 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 똑같은 내용을 4번 반복하게 됩니다. 4번 반복. 그럼 이걸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쪽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쪽지 시험.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쪽지 시험. 그래서 모두 우리는 5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같은 내용을 5번 반복하면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뭐냐면 수업 시간에 좀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쪽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죠. 이런 것처럼 똑같이 하루 종일 생각을 하시면 예,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간단하게 제 소개 끝내고 잔소리 좀 끝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업을 듣던 도중에 또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분명히 당연히 제 수업 끝나고 제 방에 오셔서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희한하게 물어보면요. 되게 좀 그런가 봐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눈으로는 잘 몰라. 근데 그냥 알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되셨어요? 그런데도 예, 알았어요. 그런데 눈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1대1로 물어보면 약간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혹시 그게 부담스러우면 네이버 카페에 영양만점, 위생만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을 올리시면 새벽에 올리셔든 뭐 밤에 올리셔든 낮에 올리셔든 제가 득달같이 질문에 답을 좀 다룰 겁니다. 근데 제가 1시간이 넘도록 대답이 없어. 그건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만 참아주시면 돼. 그거 외에는 하루 안에 모든 대답을 다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에서 자, 정확하게 이해되실 거고. 자,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갈 건데, 우리는 맨 처음에 자, 공중보건학의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공중보건학의 개념인데 제일 처음에 건강의 개념부터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러시더라고요. 공중보건학인데 왜 건강을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하나요? 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의 정의하고 공중보건학에서 보는 건강의 정의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공중보건학의 개념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공중보건학의 개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역사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갈 건데 역사 부분이 시험지에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히 꼭 반드시 알아야 되실 분들 그것만 좀 접근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의 개념은 다시 3개로 좀 나눠서 들어갈 건데 일단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학자들이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언급, 어떤 학자들은 무슨 말을 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어떤 말을 했는데요, 요거 모든 학자는 다 할 건 아니에요. 꼭 할 것만 좀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을 좀 알아두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건강 개념의 변천이 있습니다. 이 변천 부분이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해 두시는데, 이거는 완전히 상식화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학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기억하실 분이 학자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WHO요.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 시험 문제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WHO의 건강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WHO가 건강의 정의를 뭐라고 했는데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3가지 외우셔야 돼. 신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요거를 WHO가 얘기를 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가 건강한 상태다. 이건 그냥 외우시면 돼. 신체, 정신, 사회. 이건 이 자리에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보세요. 신체적으로 안녕하면 건강한 거야. 그럼 신체적으로 불안녕하면 건강하지 않는 거네? 라고 이해되시죠? 결국 얘는 뭐예요? 이러면 건강한 거고 이렇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는 거야. 뭐예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분법.
이분법적 사고는 결국 불연속선 개념입니다. 딱딱 끊어져 있다는 거죠. 불연속선 개념.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하루 종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했는데, 피부가 너무 깨끗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어저께 내가 뭘 먹었길래? 그러고서 이제 화장을 하는데 화장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와, 기분 되게 좋은데? 씻고 막 그래서 이제 화장 다 했거든요. 그리고 안경을 딱 쓰니까 아니야, 원래 얼굴이 되돌아왔어. 아, 역시 내 얼굴이구나. 이러면서 하루 중에도 기분이 좋다가 나쁘다가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이 건강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루 중에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요게 WHO 개념하고 우리가 느끼는 개념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던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던은 뭐라고 했냐면 건강은 일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불건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연속선 개념이에요. 연속선 개념. 그리고 자, 이분법적 사고 아니지. 연속선 개념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움직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동적인 개념이에요. 동적인 개념. 자, 그러면 WHO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정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정적인 개념. 그래서 WHO 개념, WHO의 건강의 정의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요거에 반발을 드는 사람이 던이라는 사람. 그래서 요 사람도 좀 외우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버나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버나드라는 사람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 버나드는 저는 글씨 갖고 외웠거든요. 이건 요 자리에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B, 요거 별로 안 예쁘죠. 또, B, 이거 별로 안 예쁘죠. 위, 아래가 균형을 받아야 돼. 결국 외부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내부 환경이 발빠르게 움직이면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 그랬을 때 내가 옷을 껴입으면서 내 몸을 따뜻하게 보내. 그럼 나는 건강한 거죠. 결국 항상성 개념을 제시한 게 버나드의 항상성 개념. 이것도 머릿속에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기출문제 나왔던 라논드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그전에도 시험 문제 좀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뒤늦게 나온 거예요. 자, 라논드는 뭐라고 했냐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4가지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4가지 당연히 외워야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4가지 중에 하나가 환경입니다. 환경. 그리고 인체 생리.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보건관리 시스템, 보건의료 시스템, 요 4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가지 여기 너무 힘든데요. 이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하나. 생활 습관이요. 생활 습관. 자, 솔직히 생활 습관이 건강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 담배 피우는 습관이 있어. 그럼 조금 몸이 안 좋겠네. 내가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 그럼 난 건강하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이 50%를 관여한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라논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4학자, 물론 WHO는 학자는 아니야. 4가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WHO, 던, 버나드, 라논드. 요거 줄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14쪽이고요. 자, 건강의 정의 보이시죠? WHO.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세요. 자, 외우실 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요거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신체적인 안녕 밑에 뜻 써 있습니다. 이건 굳이 제가 안 읽어도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아, 신체적인 안녕은 뭐 감이 잡혀요. 자, 정신적인 안녕 이것도 저 감이 잡혀요. 그런데 사회적인 안녕이 잘 뭔지 모르겠는데요.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학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학생입니다. 그럼 학생으로서의 직장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 제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 그렇죠? 물론 앉아 있는데 엉덩이도 아프고 정신도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여기 앉아 있잖아. 그렇죠? 제 역할을 잘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를 사회적으로 안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어떤 직업이 있고 직업에 충실하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이세요? 사회적인 안녕 옆으로 쭉 가시면
각자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출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건강의 정의, WHO.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의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버나드, 눈에 보이시죠? 버나드.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출문제로 나올 법한 사람. 자,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 항상성.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더니어. 이 사람도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올 법한 사람. 건강과 불건강은 연속선 개념. 자, 그러면 연속선 개념 옆에 뭘 쓸까요? 동적인 개념 하나 쓰셔야 되겠지. 그쵸? 그리고 건강, 불건강, 연속선도 하나 그려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찍 긁어놓고 건강, 불건강 이렇게 해서 좀 그려놓으시고 연속선 개념, 동적 개념 이것도 하나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던입니다. 던. 자, 그리고 라논드로 갑니다. 밑에 있을 거예요. 라논드. 자, 건강은 환경, 생활 방식. 저는 생활 방식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활 습관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말은 다 외우셔야 돼. 생활 습관, 생활 방식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 생물학, 이게 뭐예요? 인체 생리지. 인체 생리.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은 다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어. 왜냐면 어떤 단어를 또 교수님들이 문제 내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체 생리 또는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또는 보건의료 시스템 똑같은 말입니다. 요 네 개에 의해서 네 개의 범주로 근데 이 중에서 생활 방식, 생활 양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질병 예방은 생활 방식의 개선으로 결정된다라고 얘기한 사람 라논드입니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칠판에서 설명 안 드리는 사람 캐슬콥이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캐슬콥. 이 사람도 좀 기억을 해주신 게 좋아. 자, 캐슬콥은 자, 인간의 그 건강의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단 아픔의 행태, 그 다음에 환자 치료 행태, 그 다음에 예방보건 행태. 근데 저는 한국말로 외우는 것보다 영어로 외우는 게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영어로는 항상 문제를 낼 때 한국말 쓰고 영어를 쓰는데 한국말을 슬쩍 바꿔 교수님들이 살짝. 너네 이런 거 모르지? 라고 해서 단어를 바꾸는데 영어는 못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은 잘 이건 낯선데? 근데 영어를 보니까 이거 우리가 아는 거네 라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 일단 맨 밑에부터 볼게요. 프리벤티브 헬스 비헤이브저야. 결국 이거는 뭐냐면 내가 건강해.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하는 행위를 우리 프리벤티브 헬스 비헤이브저예요. 나는 건강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까요? 어떤 행위 할까요? 운동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거 하잖아요. 요걸 우리는 예방보건 행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첫 번째로 갈게요. 일리스 비헤이브저야. 아픔의 행태입니다. 요거는 스스로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어떻게 행동하세요? 왜 소화가 안 되지? 뭐 하세요? 집에 있는 소화제 먹어요. 그쵸? 근데 소화제 먹어도 속이 안 좋아. 뭐지? 그럼 저 같은 경우 엄마한테 손 좀 따주세요. 이렇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바늘로 손가락을 땁니다. 근데 그런데도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병원에 갈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리스 비헤이브저야. 여기까지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당신 위암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나는 위암을 고치려고 그 다음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열심히 뭔가를 하겠지. 그게 환자 치료 행태야. 시클롤이야. 시클롤. 결국 일리스하고 시클롤의 차이점 뭐예요? 진단받기 이전이냐 진단받은 이후냐 이거예요. 자, 진단받기 이전이면 일리스야. 진단받은 이후면 시클롤이야. 그래서 영어로 외우셔야 돼. 프리벤티브 헬스 비헤이브죠. 그 다음에 일리스 비헤이브죠. 시클롤 비헤이브죠. 2학년 거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캐슬콥이에요. 캐슬콥.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가 건강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 이 중에서 우리 하나 더 외웠습니다. 하나 더 외운 거 뭐예요? 캐슬콥. 자, 캐슬콥이라는 사람. 자, 아픔의 행태 순서대로 얘기해 보세요. 순서대로. 맨 처음 뭐라고요? 프리벤티브 헬스 비헤이브죠. 그 다음에 아파요. 뭐예요? 일리스 비헤이브죠.
비해부죠. 그 다음이 뭐예요? 예, 시클롤 비해부죠. 예,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죠. 그래서 모두 5개입니다. 학자들의. 자, 그러면 이제 모델 들어갈게요. 자, 외우실 거 5사람이구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제 모델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델은 크게 5개인데요. 이것도 단어를 외우셔야 되는데. 자, 모델. 하나가 뭐냐면 생의학적 모델. 두 번째는 생태학적 모델. 자, 세 번째가 사회 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이 사회 문화적 모델. 그 다음에 5번째가 총체적 모델 또는 전인적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이 중에서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총체적 모델. 제일 중요한 거. 근데 제일 중요하다고 요거라고 요것만 외우실까봐 다른 것도 무시하시면 안 돼. 일단 생의학적 모델은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신체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신체 개념. 자, 신체 개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심신이원론이라고 표현해요. 자, 심신이원론은 뭐냐면 조금 어려워요. 마음이야, 마음. 그리고 몸이에요. 마음과 몸은 따로따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은 모르겠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겠고 이 몸에 어떤 병원체가 들어가. 그러면 나는 병이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몸을 뭐라고 했냐면 숙주라고 표현해서 숙주. 그리고 여기에 병원체가 들어가 그러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병원체가 내 몸에서 빠져나갔어? 그럼 나는 건강한 거야.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몸에만 신경을 써서 이걸 신체 개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마취제라는 게 없었었죠. 그렇죠? 그럼 마취는 어떻게 했냐면 수술할 때 어떻게 했냐면 술을 먹였어요. 술을 먹여. 그러니까 술 먹이면 약간 해롱해롱 되잖아요. 이럴 때 배를 쩍 갈라요. 그렇죠? 쩍 가르는데 환자가 아파요 소리 지르면 야, 술 더 먹여. 뭐 이러는 거야. 그럼 한쪽에서는 계속 술 먹여요. 여기서 이제 수술 다 했어. 수술 다 끝내고 수술 다 끝마쳤습니다. 딱 봤더니 이게 죽어 있어. 아, 그러면 하느님이 데려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결국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고 우리 몸에 대해서만 신경 써. 마음은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저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던데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신체 개념에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뭐라 했냐면 우리 몸이 아픈 거를 기계가 고장났다고 표현했어. 그럼 기계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부속만 갈아주면 되는 거야. 부품만 갈아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게 말도 안 되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예, 몸의 내부 장기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내부 장기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있었어요? 돼지의 방광을 뜯어다가 내 방광이 고장이 났어. 돼지 방광을 집어넣었다면서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내 몸이 돼지예요? 사람이에요? 이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만든 게 뭐예요? 인간 복제잖아요. 인간 복제를 했는데 그거 내 몸을 복제하면 얘는 내 자식이에요? 내 형제예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네? 내 자식의 내 형제예요? 형제. 그렇죠? 그럼 얘를 복제해서 뭐 할 건데? 얘 장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얘 장기 폐에 뜯어다가 나한테 해, 얘는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권유린회에서 아니 복제 인간도 인간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재정의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재정의했냐면 브레인의 무게예요. 그래서 브레인의 무게가 몇 그램 이상이면 인간이라고 하자. 그래서 요새 의학에서는요, 처음부터 뇌가 없는 인간을 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계가 이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좀 생각난 김에 혹시 여러분 실험관 얘기하세요? 실험관 얘기? 어떤 분은 실험관 얘기라고 했더니 이제 아빠의 정자, 엄마의 난자를 수정시켜서 시험관에서 아기를 키운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수정란을 엄마 뱃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수정란을 실험관에서 해서 그냥 수정란을 뱃속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엄마의 자궁이 멀쩡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때는 자궁이 멀쩡해야 집어넣는 거야. 근데 엄마의 자궁이 망가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대리모예요, 대리모. 근데 대리모,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대리모를 구할 때 엄청나다면서요. 일단 외모도 좀 돼야 되고, 지식도 높아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괜찮아야 되고, 그래서 대리모를 딱 뽑잖아요. 그럼 대리모한테 그 수정란을 집어넣고, 대리모한테 뭐 돈도 주고, 집도 사주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고 싶으면 직장도 얻게 해주고, 다 해준다면서요. 이러다 보니까 대리모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리모가 뱃속의 얘기는 내 얘기야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솔직히 자기 난자도 없는데, 그죠? 그런데 이게 법정의 싸움까지 갔는데 누가 이겼냐면 대리모가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면 대리모를 할 수가 없지.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꼭 대리모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혹시 친정엄마는 어때요? 시어머니는 어때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친정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그러면 내 아들이야? 아니면 이게 뭐 내 형제? 이거 헷갈린단 말이야. 시어머니. 그래서 그건 좀 아니죠. 라고 했더니 그 학자들이 절대로 포기 안 하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그러면 꼭 인간의 뱃속이어야 됩니까?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오랑우탕 안에 인간의 수정란이 지금 자라고 있대요. 3개월만 되면 자꾸 죽어나가서 이게 문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오랑우탕의 산정 관리까지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게 모두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생의학적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생의학적 모델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도 번창하고 있는 게 생의학적 모델. 그렇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해 두시라고. 자, 그러면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생태학적 모형은요. 여기 이제 하나씩 더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숙주 그대로 내려오고 병원체 그대로 내려오고 하나 더 생겼는데 요게 환경이에요. 환경.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환경이 제일 중요해 라고 표현하고 이걸 또 그림까지 그렸습니다. 그림은 어떻게 그렸냐면 지렛대를 그렸어요. 이거 역학에서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미리 좀 알려드릴게. 자, 요게 환경이란 지렛대, 받침대에 여기에 숙주, 여기에 병원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야. 근데 균형이 깨졌어? 그러면 나는 아프게 된다라고 보는 걸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표현해요. 결국 생태학적 모형은 숙주, 병원체, 환경의 관계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회생태학적 모형이요. 자,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숙주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병원체하고 환경을 묶어서 얘네 두 개를 묶어서 환경으로 내려옵니다. 환경. 하나 더 생긴 게 뭐냐면 개인 행태가 하나 생겨요. 개인 행태. 개인 행태가 뭔데요? 아까 말한 생활 습관이요. 생활 습관.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 개인 행태가 중요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사회생태학적 모델. 그렇죠? 자, 그러면 사회문화적 모델은요. 자, 사회문화적 모델은 요거는 얘네들하고 좀 결을 좀 달리 했습니다. 얘는 준거 집단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준거 집단. 준거 집단은 뭔데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 또는 내가 원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이에요. 이제 공무원이 그럼 준거 집단이 이제 공무원이 되는 거죠. 내가 너무 아파요. 근데 아파서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이제 제가 전화를 해요. 계장님, 제가 오늘 이러기해서 너무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계장님이 얼마나 아픈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뭐 설사도 좀 하고 몸도 으실으실 춥고, 야, 그런 건 아픈 거 아니야. 빨리 나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환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계장님이 야, 그 정도로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오늘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환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아프고 안 아프고는 누가 결정해? 준거 집단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걸 우리 사회문화적 모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회문화적 모델.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총체적 모델이다라고 표현했고요. 총체적 모델은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숙주 그대로 내려옵니다. 뭐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냐면 인체생리라는 말로 내려옵니다. 인체생리. 환경 그대로 내려옵니다. 환경. 자, 개인 행태 그대로 내려옵니다. 살짝 말을 바꿔요. 뭐라고? 생활 습관이라는 말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보건의료 시스템이에요. 보건의료 시스템.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인체생리, 환경, 생활습관, 보건의료 시스템 어디서 봤어요? 아까 라논드가 얘기한 거잖아. 그쵸? 그게 총체적 모델이었구나. 그쵸? 결국 총체적 모델, 라논드가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보건의료 시스템 아니야. 뭐예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 그죠? 4개. 자, 근데 얘만 딸랑 외우시면 안 되고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줄쳐볼게요. 자, 15쪽입니다. 15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은 좀 이따 할 거고 동그라미 4번 건강 개념 정의에 대한 접근입니다. 생의학적 모델 보시면 니은번에 보이시죠?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데카르트의 정신육체 이원론, 저는 뭐라 그랬어요? 심신이원론이라고 표현했었죠. 심신이원론. 그리고 이때 정신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몸에 대해서만 신경 쓴 거야. 결국 얘를 여기다 하나 쓰셔야죠. 신체 개념 하나 더 써주시고 숙주병원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써주시면 되죠. 거기다가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가면 나는 아픈 거야. 근데 숙주에서 병원체가 빠져나가면 나는 건강해진 거다라고 써주시면 되죠. 숙주, 병원체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 그 다음에 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자, 생태학적 모형은 거기 박스, 조그만 박스가 있을 거예요. 병인, 이걸 다른 말로 병원체라고 표현합니다. 병원체. 그리고 숙주, 그리고 환경. 결국 환경이 하나 더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니은번에 보세요. 고드는 이거 나중에 역학에서 배우실 거니까 좀만 참으시면 돼. 병인, 숙주, 환경이 평형을 이룰 때 건강이 유지된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적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설명드린 거고. 그냥 사회 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자, 사회 생태학적 모형은 역시 조그만 박스 안에 들어가시는 거 보이시죠? 숙주, 그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게 개인 행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 말씀드렸고, 자, 사회 문화적 모형입니다. 사회 문화적 모형은 건강 판단의 주체는 사회의 주도적인 집단 또는 준거 집단이 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다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 좀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면 개장이 아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환자고, 개장이 아프지 않아 라고 한다면 나는 아프지 않은 거다 라고 하나 써주시면 되죠. 결국 건강과 질병의 판단의 척도는 상대적이다. 맞죠? 내가 어느 집단에 속했는지 이게 상대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체적 모델입니다. 자, 총체적 모델은, 자, 거기 보이죠? 환경,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인체 생리,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시스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 예, 거기다가 별표를 좀 쳐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건강의 개념, 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 번째, 변천. 들어가겠습니다. 변천. 변천은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여러분 벌써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어. 자, 그거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셨다면, 아까 연속선 개념이 있었고 불연속선 개념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불연속성 개념은 WHO였었어요. 그리고 연속성 개념은 던이었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을 것 같아? 불연속에서 연속성 개념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동적인 개념이 있고 정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을 것 같아? 정적 개념에서 동적인 개념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맞지? 그렇죠? 아까 혹시 신체 개념 아세요? 신체 개념. 그렇죠? 그리고 심신 개념이 있습니다. 자, 신체 개념은 뭐였었냐면 심신이원론이야.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야. 이거지. 얘는 뭐냐면 심신 개념은 뭐냐면 심신이론론이야. 몸과 마음은 하나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신체 개념에서 심신 개념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어떻게 바뀌었냐면, 혹시 기억하실래나? WHO 건강의 정의 기억하세요? WHO 건강의 정의. 무슨 정 외우시라 했는데. 신체적, 정신적, 그렇지, 사회적 건강. 요걸 묶어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 생활 개념이라고 했어요. 생활 개념. 그렇죠? 결국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보시면 돼. 그렇죠? 그래서 WHO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 개념이 심신 개념으로, 요게 다시 생활 개념으로. 생활 개념은 뭔데요? 신체적, 정신적인,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여기에서 현대에서 보는 건강의 개념은 뭐예요? 사회적인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운명론. 내가 아픈 거는 타고난 거야. 나 뱃속에서부터 결정이 됐어. 그래서 나는 아픈 걸 거야. 이게 운명론적 사고가 있습니다. 운명론적 사고에서 아니야. 나 아픈 거는 우리 사회가 문제야. 우리 국가가 문제야. 국가가 나를 아프게 한 거야. 라고 그거를 우리 건강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을 것 같아? 여러분 느낌에? 그치. 운명론에서 건강권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픈 거는 우리 사회가 문제인 거야. 라고 본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를 아프게 할까요? 건강하게 할까요? 이거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식은 없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을 아프게 한다, 안 아프게 한다. 잘 모르시죠? 그쵸? 자, 우리는 아파야 치료해주지. 그쵸? 근데 영국 같은 데는 예방에 신경 쓰거든요. 그쵸? 아프기 전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영국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야 치료를 해주는 거야. 결국 대한민국 국민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파야지 치료해주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는 아픈 거는 국가 책임이야 라고 보는 걸 건강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다 외우셨죠?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다 외웠잖아요. 그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5쪽에 제일 꼭대기 보시면 보이시죠? 신체 개념, 심신 개념, 생활 개념. 그럼 생활 개념에다 뭘 쓸까요? 거기다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하나 써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정적 개념에서 동적 개념 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안 외웠구나. 병리학적 개념, 병리학적 개념이 뭔데? 병리. 뭐예요? 내 내부 장애가 이상 있는 걸 병리학적인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생태학적으로 바뀌었대. 아, 그럼 병리학적 개념은 뭐예요?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간 거야. 그렇죠? 이게 병리학적 개념이야. 그치? 그러면 생태학적 개념은 뭔데? 숙주, 병원체, 환경. 이게 들어가는 거지. 결국 병리학적 개념은 다른 말로 생의학적 모델을 얘기했었구나. 그리고 생태학적 개념은 생태학적 모델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돼. 병리학적 개념은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생의학적 모델. 생태학은 환경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리을번은 아시잖아요. 불연속성 개념에서 연속성 개념으로, 미음번, 자, 운명론적 사고에서 건강권, 사회적인 책임이 요구된다라고 보는 거죠.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근데 굳이 외울 필요 없겠고 다 우리 아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하나 더 외운다면 병리학적 개념에서 생태학적 개념 요것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되셨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건강의 개념 끝났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건강의 개념의 학자 기억해 두시고 모델도 기억해 두시고 변천, 특이 변천 좀 신경해 두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학의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중보건학의 개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윈슬로라는 교수, 윈슬로 교수. 윈슬로 교수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WHO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윈슬로 교수가 언급한 걸 그대로 WHO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윈슬로 교수가 얘기한 거나 WHO가 언급한 거나 똑같은 개념이구나. 결국 하나만 외우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윈슬로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윈슬로 교수, WHO 이게 똑같게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퉁치고 한 사람만 더 알려드릴까 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더슨. 요 사람 것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윈슬로우 교수는 공중보건학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런데 그래서 앤더슨은 공중보건학을 실천하려면 세 가지 수단, 세 가지 방법, 수단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 나올까봐 요것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윈슬로우 교수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좀 볼까요? 16쪽에 바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을 좀 볼게요.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자,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자, 외우실 거 있다.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 너무 힘든데요? 근데 보세요.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간단하죠?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거야. 아까 뭐가 없어요? 정신의 개념, 아까 건강의 개념 중에 뭐가 없어요? 사회적인 게 빠졌네. 그래서 예전의 문제가 건강의 개념에는 있는데 공중보건학의 개념이 없는 거 문제 여기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었거든요. 이게 사회적인 건강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라고 한 거. 그러니까 특징이 단어만 기억하면 되겠다.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겠다. 그렇죠? 문제는 핵심 체크인데요. 이걸 외우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외우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건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아까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라고 그랬죠. 이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5개로 제시를 했습니다. 너무 외우기 힘든데요. 근데 제가 암기 팁은 나름대로 드릴게요. 자, 거기 보시면 전염병 관리.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2번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하여튼 보세요. 전염병에 걸렸어. 그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네가 위생이 잘못된 거 아니야? 개인 위생 교육 들어갑니다. 개인 위생. 그분처럼 뭐라 그래요? 아니요, 환경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환경 위생 들어갔죠. 그죠? 이렇거나 저렇거나 병원에 가자. 그게 4번이에요.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봉사의 조직화. 그죠? 그러면서 5번에 보시면 사회제도 개선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대강만이라도 좀 알고 계시라고요. 왜냐면 다른 쪽에서는 이거 엄청 중요시 여기는 게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거든요. 우리 쪽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와서 한 번쯤은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강만 외웁시다. 감염병에 걸렸어. 전염병에 걸렸어. 그럼 제가 사람들이 너가 위생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럼 저는 뭐라 그래? 환경이 잘못된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거나 저렇거나 병원에 가자. 의료, 간호봉사의 조직화, 사회제도 개선. 예, 그렇게 해서 딸랑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안 외우셔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질병 예방하고 수명 연장하고 그리고 반드시 외우실 거 신체적, 정신적 효율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3번 앤더슨 얘기한 거 이런 공중보건 사업을 수행하려면 3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3가지 수단 이것도 한 번도 안 나와서 얘도 좀 나와야 되는데 보건교육, 보건행정 그리고 보건법규입니다. 교육, 행정, 법규 외우실 수 있죠? 근데 교육은 조장행정이라고 합니다. 조장이 뭔지는 아세요? 조장? 그러니까 뭔가를 조장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조장을 했더니 조의 장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를 뭐라고 하지? 동기부여시킨다고 할까? 조장한다, 뭐 할 수 있게끔 조장한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게 중요해? 그럼 나도 해야지?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장행정이라고 하는 거고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아니에요? 선진국 맞지? 그래서 대부분 보건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 그럼 보건행정은 봉사행정이야. 원래 보건행정은 봉사거든요. 근데 법규는 통제행정이야. 강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도국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못 살았을 때 대부분 법규 쪽에 좀 신경을 썼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잘 살아서 법규에 이제 교육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건교육, 행정, 그 다음에 법규.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보시면 공중보건학과 유사학문, 그 다음에 보시면 위생학, 예방의학, 이런 게 유사하구나. 그냥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단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의학과 공중보건학의 차이. 이것도 한번 보기는 할게요. 자, 공중보건은 연구 대상이 전체 주민이에요. 임상의학은 당연히 개인, 환자 중심이지. 당연하지. 자, 진단 방법. 임상의학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피 쭉 뽑아갖고, 당신은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죠. 근데 공중보건은 통계. 통계는 영아 사망률, 조 사망률, 우리 나중에 배우실 거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진단을 해요. 자, 질병관리 보세요. 교육, 관리, 봉사. 우리가 알고 있던 아까 앤더슨, 그걸 얘기하는 거네. 이런 거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자, 목적 그냥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5번은 그냥 슬쩍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서 넘어가시고. 자, 그럼 우리 정리하고 갑시다. 공중보건학의 개념, 윈슬로 교수 얘기했습니다. 윈슬로 교수,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뭐 있었어요? 건강, 질병의 예방이지. 질병 예방, 그 다음에 수명 연장을 하면서 또 하나, 2개 단어 외우셔야 되는데, 기억하세요?
신체적, 정신적인 효율. 네, 요거 외우셔야 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조직적인 지역사회, 요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강이라도 좀 외우자라고 했고, 자, 앤더슨이 제시한 세 가지의 수단. 자, 강제로 하는 게 뭐였었지? 강제로 하는 거? 보건, 법규. 그죠? 봉사행정이 뭐였는지 아세요? 봉사행정, 보건, 행정. 그렇죠? 그 다음이 조장행정이 뭐였는지 아세요? 조장, 보건, 교육. 그럼 선진국에서 하는 거는 보건, 교육. 그렇죠? 그 다음에 개도국에서 하는 거는 보건, 법규.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공중보건학의 개념 끝났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역사 부분 들어갈게요. 조금만 쉬겠습니다.